시계열 분석 인트로 들어갑시다. 자,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시계열 자료라는 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된 값들이에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이 일단은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가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값. 시계열 데이터 특징은 이게 끝이야. 어떤 변수 하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들은 데이터 프레임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신뢰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게 하고 나면 되게 신기해. 제가 했던 것 중에 사실 제일 신기했던 게 이거예요. 진짜 리얼하게 잘 따라가요. 근데 이 시계열 데이터의 약점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할게요. 얘는 분석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한 2010년도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실제로 2005년도쯤엔 2003, 4, 5년 때는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는 그 전에 더 늘어났던 시기도 있었지만 2003년도쯤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한번 늘어요. 그 월드컵 베이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점의 데이터를 갖고 시계열 분석을 하면 시계열 분석 결과는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추세가 이랬거든. 근데 이 이후에 어때요? 다른 요인들이 생겨서 현재는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출산율 분석을 다시 하면은 이제 얘는 감소할 겁니다라고 할 거예요. 같은 데이터라도 분석 시점에 따라서 경향이 바뀌니까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좀 절대적인 법칙을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적합한 애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해야 돼. 그래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고, 대체로 그 예측이 정확한 값이 아니라 경향, 그리고 어떤 주기로 데이터가 되돌아온다. 뭐 그런 거 이제 계절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막 믿을 만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자, 시계열 데이터의 종류는요, 비정상성 데이터와 정상성 데이터,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요. 비정상성 데이터가 대부분의 데이터예요. 다루기 어려운 자료. 그러니까 얘가 쉽게 말하면은 겁나 복잡한 데이터야. 그래서 분석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각종 계산을 계속 적용을 해갖고 계속 얘를 단순화시켜요. 이렇게 단순화된 데이터를 정상성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모든 데이터가 비정상성을 띠기 때문에 정상성 데이터로 바꾸기 전까지는 시계열 분석 자체가 잘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정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데이터들의 평균하고 분산이 일정하고, 공분산도 시차에만 의존하고 특정 시점에는 의존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회계분석 과제할 때 월마트 매출 데이터 볼 때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연말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2개 있었죠. 그럼 이런 상태가 정상성 데이터가 아닌 거야. 특정 시점에 너무 의존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시점에 대해서 일정한 평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1월 달에 매출 평균, 2월 달에 매출 평균, 3월 달에 매출 평균 하고 고만고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분이라는 걸 통해서 정상 데이터로 바꿉니다. 데이터의 분산도 특정 시점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해야 되고요. 분산이 일정하지 않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처리를 통해서 정상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 데이터를 정상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은 차분과 변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 약정상성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거는 뭐 자격증 시간에 나오길래 하면 좀 적은 거지 크게 의미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럼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냐 비정상 데이터냐인 거를 보통은 그냥 그래프 딱 그려놓고 그래프 모양 보고 유출을 해요. 근데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주는 게 좋잖아. 그래서 ADF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정이고요. 규모가설은 뭐가 없는 애라 그랬죠? 그래서 규모가설은 데이터가 정상성과 다르다. 그러니까 비정상 데이터다.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데이터가 정상성이다. 그래서 ADF 테스트를 해갖고 규모가설이 채택되면 우리는 변환과 차분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상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ADF 테스트가 대립가설을 채택할 때까지. 자, ADF를 해서 규모가설이 채택되면은 이제 차분, 변환 이런 거를 거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까지. 그래서 차분을 1차 차분, 2차 차분, 3차 차분 그렇게 계속 나눠서 해요. 자, 차분에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일반 차분이랑 계절 차분이라는 걸로 나눠요. 변화는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때, 차분은 평균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자, 일반 차분은 데이터가 막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바로 전 시점의 데이터를 빼는 거야. 바로 전 단계만 빼요. 계절 차분은 두세 단계 데이터를 같이 빼요. 뭐 이거 구별하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상 시계열로 바꾸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점 이렇게 바뀌죠. 변동폭이. 여기는 변동폭이 요만큼이었는데 뒷부분은 변동폭이 되게 크죠. 그러면 이제 이 폭을 요 스펙트럼, 진폭을 일정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전철이에요. 그나마 얘는 좀 희망적인 거는 보면은 데이터가 좀 일정한 모양대로 이렇게 바뀌는 모양이 좀 그래도 비스무리하죠, 계속. 이런 걸 계절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죠. 어떤 추세가 보이고 그래도 비교적 일정한 계절성이 보일 때 그나마 이런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을 할 건덕지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B로 갈 때 로그 변환을 걸어요. 그러면 작았던 변동폭, 차이가 변동폭이 좀 일정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평균은 다르죠.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변동폭을 일정하게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데이터의 평균을 일정하게 한 거예요. 변동폭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때 분석 한번 하고 이때 분석 한번 하고. 귀찮잖아.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 그래서 변동폭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과 평균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면은 이렇게 좀 계속 일정하게 나가는 패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정상 시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추론을 하는 거죠. 자, 지금 한 얘기 밑에 표로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는 평균이 비슷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 수행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요. 자, 그럼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시계열 분석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 평균 이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별 이동 평균을 계산하고요. 그들의 추세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기간 단위로 평균을 내갖고 그 평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으면 기간 단위로 쪼개갖고 평균 낸다고. 여기 평균, 여기 평균, 여기 평균. 그럼 평균이 어떻게 변해간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평균 이동법이라고 하고요. 지수평활법은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해요. 대신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좀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분해 시계열. 이거는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계절성이라던가 뭐 이런 요인들을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체로 결과가 그 그래프로 많이 나와요. 요 세 가지 방법 아마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을 겁니다. 분명히. 구별하는 거. 근데 요 세 가지 방법은요. 약간 통계적인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노가다 뛰는 거야. 약간 전처리하는 느낌이 더 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씩만 해볼 거고요. 그래도 요 방법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모형, 즉 수식을 만들어 볼 만한 건덕지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만든 통계적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회귀 모형, AR 모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모형은 이동평균 모형, MA라는 모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각각 해서 비교하느냐? 아니, 요즘은 안 그래. 이걸 더해요. 그래서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ARI, MA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방법인데요. 보통은 얘가 시계열 방법의 그 일반적인 책에서 접근하는 시계열 분석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계열 분석 관련된 거는 여기 앞에 거 물어보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ARI, MA로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뭐 요거 두 개는 이따가 코드 해보면 아는 거고, 분해 시계열 방법. 분해 시계열은요, 시계열을 세 가지 패턴으로 쪼개는 거예요. 추세, 계절성, 잔차로 나눠서 그래프를 각각 그려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명히 약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희망 고문 말고 그 희망에 부풀리기 좋거든요. 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가 좋아서 되게 많이 쓰여요. 실제 실무에서. 자, 그래서 분해 시계열의 구성 요소는 트렌드, 그 다음에 시즈널, 그 다음에 불규칙 요인 이렇게 있어요. 추세는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취할 때 증가하는 추세다, 감소하는 추세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계절 요인은 데이터가 어떤 주기에 따라서 돌아오는지. 불규칙 요인은 이제 잔차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약간 불규칙성을 띠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각화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시계열을 세 가지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이 갑법 모델과 승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갑법 모델은 시계열을 구성하는 각 성분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거고,
승법 모델은 이제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승법 모델 같은 경우는 로그 변환을 하면 다시 값법 모델로 바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승법 모델에서 많이 써요. 그럼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왼쪽처럼 이렇게 좀 진폭이 일정하게 나가. 이건 일정하게 더해지는 거니까 더한 거라고 보면 되죠. 일정량만큼 더한 거잖아. 근데 얘는 진동폭이 점점 커지죠. 이거는 당연히 곱해진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폭이 몇 배가 됐겠어. 자, 진폭이 일정하게 바뀐다. 값법. 진폭이 점점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좀 차이가 있게 바뀐다. 그럼 승법. 자, 수식은 넘어갈게요. 통계적 시계열 모형은 AR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시점 전의 자료가 현재 자료에 영향을 주는 형태를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MA 모형은 이제 백색 잡음의 결합. 항상 정상성을 만족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고 그 스펙트럼의 유형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그 증가나 감소하는 여부를 따지는 거고, 얘는 일정한 패턴을 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결합해서 ARI, MA라는 모형이 나와요. 이것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비정상 시계열 모형에 적용을 하고요. 차분이나 변환을 적용해서 내부적으로 이 세 가지 모형으로 정상화가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ARI, MA를 돌리면 결과값이 PDQ라고 하는 모형이 나오는데,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데이터를 ARI, MA라는 걸로 넣어요. 그때 결과값이 숫자가 3개가 떠요. 그러면은 이 3개 중에 하나는 0일 거야. 3개 중에 하나는 0일 거예요. 이게 위치가 AR, MA, AR, MA거든요. 그럼 만약에 0인 자리를 찾아. P가 0이면은 얘는 MA 모형을 따르는 데이터다라고 부르고요. D가 0이면 얘는 AR, MA 모형이라고 부르고, IMA 모형, 그 다음에 Q는 ARI 모형. 자, 다시 P가 0이면은 IMA 모형이라고 불러요. ARIMA잖아요. 그 다음에 PDQ예요. Q가 0이면은 요거야. D가 0이면 요거 두 개야. Q가 0이면 요거야. 이 모형을 따른다라고 부르고요. 이 상태에서 P가 0일 때는 D번 차분, 요 개수만큼 차분하면은 MA 모형을 따른다. 또 D번 차분하면은 AR 모형을 따른다. D가 0인 경우는 얘는 정상성을 만족하는 데이터다. 거의 없겠지. 다시 말하면 요 결과값에 따라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몇 번 차분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패턴화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PDQ 중에 어디가 0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떤 모형으로 해석을 할지. 지금은 약간 애매한 것처럼 보여도 코드 보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값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0, 1, 1, 뭐 많이 나와야 2, 1, 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D가 1이니까 1차 차분을 적용한 다음에 MA1 모형을 활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요거는 가운데가 1이니까 1차 차분을 한 다음에 AR1 모형을 활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계열 분석 FM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만족할 때까지 내가 차분을 n값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차분, 2차 차분, 3차 차분, 4차 차분 해가면서 분석 모형 계속 돌려야 돼.
이것도 노가다 심해요. 근데 R이나 파이썬에는 깡패가 하나 있어. 오토 ARI MA라는 게 있어. 얘가 알아서 차분 다 해주고 결과 다 뽑아줘요. 근데 요즘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보면은 이론 공부할 때는 이거를 계속 공부하는데 막상 그 공모전 같은 데 보면 이거 안 써. 자,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시계열 분석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프로헥이라고 하는 애고요. 시계열 분석에서는 거의 사기팀 수준이에요. 레퍼런스 사이트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저는 이거 논문 읽다가 좀 때려쳤어요. 다 영어라서. 근데 레퍼런스 사이트 보면은 이게 왜 사기템이냐고 하냐면은 ARI, MA로 내가 코드를 거의 한 50줄, 60줄을 짠단 말이야. 근데 프로에서 쓰면 두세 줄이면 끝나. 굉장히 사기템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시계열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 프로에스로 많이 몰리는 추세인데, 이거 제가 지난 기수 학생들 포트폴리오 좀 체크해주면서 봤던 논문 중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논문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산불 예측, 뭐 자연재해 같은 걸 예측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분석 모형을 다 그 비교를 했던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 ARI, MA 같은 경우는 장기 예측의 강세를 보이고 프로액 같은 경우는 단기 예측의 강세를 보인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연 단위 예측, 그 다음에 프로액 같은 경우는 시간, 일, 길어야 주 단위. 뭐 일주일 정도의 패턴을 예측한다. 그 정도에는 좀 강세를 보이지만 한 달 후에 데이터를 예측한다. 이럴 때는 ARI, MA가 좀 더 강세다. 라는 거를 제가 논문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사기템이라고 해서 이것만 공부해야지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것만 공부해도 되는 거였으면 애당초 앞에 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수업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계열 분석 코드는 지금 거의 다 그 완성형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모듈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그 모듈 적용한 코드로 군데군데 좀 수정할 때가 좀 있어서 수업하면서 이제 코드 블록 단위로 계속 옮겨가면서 결과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오전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가볍게 그냥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이건 뭐 크게 깊게 볼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 그 과제 발표 한번 한 다음에 그 시계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